번째 언약 청소년부 자체 인턴십이 진행되어집니다. 줌 카메라를 켜주시고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499장 부르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침략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이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국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오늘은 뷰티 미용 분야로 기정미 집사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무너져가는 현장 살리는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러주시고 빛의 자녀로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턴십을 통하여 언약교회 청소년분들이 전 세계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시간표 속에서 달란트를 발견하고 현장을 살리는 랩넌트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랩넌트들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인생이 되어지고 나의 것보다 완전한 언약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내 생각 중심으로 보는 자가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라는 키로 현장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기정미 집사입니다. 제가 이 메이크업 일을 한 경력은 한 20년 정도 돼요. 근데 지금 뭐나 일하고 육아로 하냐고 지금 현 시대의 흐름에 못 맞춰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걸 준비하면서 PPT를 하는 게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서 그냥 포기하고 저는 그냥 이렇게 제가 뭐 적은 걸 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감사하게도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인턴십을 진행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뷰티와 관련된 전반적인 산업이나 미용사의 관련 직종과 좀 더 세부적으로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하는 일을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턴십 준비를 하면서 제가 뷰티 시장이 얼마만큼 크고 이걸 통해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정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도에는 7조 1,000억이었던 국내 화장품 규모가 매년 성장을 하게 되면서 2019년도에는 16조 3천억 원으로 2배 이상 커졌습니다. 특히 K뷰티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화장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국내 화장품 수출 규모 역시 같은 기간 1조 2천억 원에서 7조 6천억 원으로 5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없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명동 한복판에는 화장품 브랜드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뭐 종류별로 다 웬만한 건 다 있었고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은 건 메디힐이라는 마스크팩 전문 기업이 있는데요. 그 기업이 3,000원짜리 마스크팩이 5억 만 장이 팔렸대요. 한 해 동안 250억이라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또 잘 알고 있는 LG 생활건강에서 나오는 뭐 설화수, 뭐 그런 제품들이 해외 매장 수가 급등을 하면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니즈가 가장 많이 급증을 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이렇게 한국 화장품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생각해보면 사실 좋은 걸로 따지면은 뭐 프랑스와 뭐 일본 화장품 등등 선진국에서 나온 화장품이 굉장히 좋습니다. 인지도도 훨씬 더 높고요. 근데 왜 갑자기 한국 화장품이 상승했을까 봤더니 K뷰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인기 있는 드라마 같은 것들이 이제 해외 수출이 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별그대, 태양의 후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BTS 뭐 아이돌이나 여자 아이돌들이 대한 뭐 관심도가 좀 높아지면서 저절로 제품에도 관심이 연결이 되면서 기업 매출의 관심도가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한류라는 시장을 등에 업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데 자연스럽게 국내 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수출의 길이 열렸습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뷰티 시장이 많이 주춤하고 있지만 그래도 인터넷과 그다음에 SNS가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메이크업으로 인한 콘텐츠가 이제 많이 발전이 되면서 그걸 준비하는 크리에이터들이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미용사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미용사란 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는 모든 직업이 미용사입니다. 여러분에게 뭐 디테일하게 뭐 많이 있지만 큰 카탈로그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들에게 4가지 직업을 소개할게요. 4가지 중에 첫 번째로는 피부관리사입니다. 피부관리사는 아름답게 창조된 사람의 얼굴을 건강하게 관리해주는 직업이에요. 고객과 1대1의 스킨십을 통해서 고객에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직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뢰를 하지 않으면 얼굴과 전신을 쉽게 맡길 수가 없어요. 관계를 맺기 아주 좋은 직업이죠. 정기적으로 한 달에 뭐 2번 이상 와서 자기의 모든 얘기를 하면서 관리를 받으면서 보통 뭐 2시간, 3시간 정도의 그런 시간을 투자하면서 이제 하는 동안에 이 사람이 이제 관리사가 하는 거를 따라와야 돼요. 아무리 고객이라도요. 요즘은 또 피부 관리가 화장품이라는 뭐 단계를 좀 뛰어넘어서 코스메 슈디컬이라는 전문 용어로 화장품 플러스 의약품 이 접목에 대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시장까지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2번째로는 네일 아티스트인데요. 우리가 이제 여자분들은 웬만하면 뭐 다 관심이 있죠. 그 손발톱을 관리해주며 모양이나 그림을 그려주면서 예술적인 감각을 표현하는 직업입니다. 요즘은 많이 보편화되어서 초등학생들이 되게 자주 할 정도로 이렇게 시중에 제품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네일 아트를 제가 찾아보게 되니까 네일 아트는 언제부터 했을까 보니까 화려하게 자기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화장을 하는 그런 것과 동시에 손도 발톱도 많이 이제 표현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그림을 그리고 하는데 여기에도 이제 사단의 문화가 심겨져 있어요. 어떤 건 있냐면 뭐 여러분들이 전시안이나 피라미드나 뭐 해골 모양 이런 것들이 이제 심볼 같은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내려져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헤어 디자이너인데요. 헤어 디자이너는 사람의 머리를 매만지면서 아름답게 가꾸는 직업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굉장히 밀접해요.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가봤을 거고 또 지속적으로 가꾸어야 되겠죠. 왜 머리는 뭐 계속 자라니까 뭐 장소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또 변화를 주어야 되고요. 또 이제 생활 수준이 향상화되면서 외모에 대한 가치 기준이 이제 올라가면서 미용에 대한 중심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또 미용 관리가 여성들의 점유율로만 이제 딱 국한되어 있었다면 요즘은 남성들도 점차 미용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최근에는 남성 전용 미용 관리실도 생겨나고 있답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은 미용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높아질 것 같고요. 수요 또한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에 대해서 좀 저는 제가 이쪽에서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란 화장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연출해주는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분위기와 또 상황을 따라서 이제 고려하면서 또 고객이 원하는 거를 이제 파악을 해서 의상과 그다음에 외모, 그다음에 특성에 따라서 메이크업을 합니다. 또 헤어와 의상의 조화도 점검을 하면서 고객에게 화장품에 대한 조언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이제 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신체적 언어의 활동을 이제 선호를 하면서 변화와 다양성에 인정할 개방적 사고, 그다음에 미용 기술의 트렌드를 읽을 줄 아는 분석력, 그다음에 통찰력이 필요해요. 또한 고객들과의 의사소통이나 능력, 그다음에 서비스 정신도 갖춰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른 전반적인 직업들보다 좀 더 예민하게 좀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 직업이에요. 어느 정도 그리고 또 미적 감각이 있다면 또 손재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그다음에 창의력을 갖추어야 실력 있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메이크업 아티스트란 직업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외모에 대한 관심이 이제 높아지면서 결혼, 그다음에 졸업식, 그다음에 돌잔치 등 할 때 특별 행사뿐 아니라 요즘에는 또 본인에게 잘 어울리고 평소 혼자서 할 수 있는 혼자서 연출이 가능한 화장법들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러면서 향후 10년간 고용이 연평균 1.1%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되면서 일자리들이 많이 줄어가고 있잖아요. 혹은 또 새로운 직군들이 많이 또 생겨나고 있고요.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뷰티뷰나는 사실 1대1 개인에 맞춰서 원하는 니즈와 상황, 그다음에 파악을 생각하여서 컨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춤 시술이 들어가서 전망이 아주 밝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메이크업을 하려면은 정규 교육 과정으로가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물론 자격증이 있으면 정말 좋고요. 아무래도 요즘엔 스펙을 요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방향을 조금 제가 제시를 한다면, 실업계고에 가서 미용과나 그런 데를 진학을 해서 같이 취업을 하는 그런 방향이 있고, 그다음에 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해서 여러 가지 과가 있어요. 코디 메이크업과, 미용 분장학과, 분장 예술학과, 메이크업학과, 피부 미용과, 미용 예술학과, 미용과 등등등. 근데 미용에 관련된 전공을 하면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아무래도 되기가 아주 유리합니다. 학교 이외에도 그리고 또 학원이 있잖아요. 시설 미용 학원이나 그다음에 또 방송 아카데미,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 업체에서 개설하는 뷰티 아카데미를 통해서 기술을 또 쌓을 수도 있어요. 현장에서 그리고 또 바로 취업해서 메이크업 아티스트 보조원, 그러니까 스텝이죠. 스텝으로 활동하는 실무 경력을 쌓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메이크업은 헤어와 의상과 함께 작업을 상당히 많이 해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헤어, 피부, 의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많을수록 좋아요. 많이 관심도 가져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취업처가 이제 여러 방향이 있는데 주로 좀 대표적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 웨딩샵으로도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색조 회사, 우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유명한 외국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뭐 로레알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맥, 여러 가지 뭐 에스티 로더, 뭐그 슈아무라 뭐 이런 쪽으로도 막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방송국. 근데 방송국에 들어가서도 또 전반적으로 또 연예인 전속 아티스트가 돼서 흔히 코디네이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치 연예인 조금 옆에 있으면서 봐주면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샵에서 일하시는 분들 도와주면서 같이 실력을 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경력과 그다음에 자신감이 또 생기면 프리랜서도 일을 해요. 근데 이 프리랜서로 하기까지 본인과의 그런 여러 가지 싸움이 필요하겠죠. 이제 저에 대해서 저의 이제 좀 과정을 좀 제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린다면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선 메이크업 학원에서 바로 그냥 취업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정규 과정 한 6개월 정도, 그다음에 특수 과정 한 3개월 정도, 보통 해서 한 9개월 정도의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바로 웨딩샵 스텝으로 들어갔었어요. 들어가서 그곳에 1년 반 정도 아주 혹독한 그런 경력을 쌓았습니다. 이거는 좀 제가 일을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책임감과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중에는 건강상의 문제가 올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젊은 나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실력을 쌓고 에리조라는 학원에 들어가서 3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 뒤에 개인 프리랜서로 일을 했는데 주로 출장 메이크업을 좀 많이 했었어요. 출장 메이크업은 뭐냐면 뭐 돌잔치나 결혼식이나 그러면서 큰 가방을 메고 지방 곳곳과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서 고객 응대의 그런 뭐 스킬도 너무 많이 들었고 이제 근데 그걸 하려면 메이크업 하나로만은 할 수가 없거든요. 팀을 이루거나 아니면 본인이 메이크업 플러스 헤어도 같이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파마나 커트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라 업스타일, 스타일링 그런 정도의 기술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프리랜서에 일하는데 아주 유리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기술을 다 습득을 한 뒤 그렇게 해서 이제 개인 샵으로 저는 이제 방향을 좀 잡았습니다. 방향이 아무래도 이제 저는 처음에는 신앙이 메이크업 처음 시작할 때는 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주일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다가 스텝 때 그때 이제 어느 큰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같이 이제 동행을 하면서 주일에 대한 필요성을 좀 많이 느끼게 되면서 근데 메이크업 쪽은 사실 주일날 일해야 되는 게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주의를 빠지게 되니까. 말씀이 저한테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거는 뭐 제 삶이 지속이 되지 않을 만큼의 그런 데미지가 너무 크게 오면서 어떤 게 있을까 찾아보면서 개인 샵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강남 쪽에 샵인샵으로 들어갔어요. 샵인샵이 뭐냐면 샵 안에 샵을 하고 해서 미용실 안에 저의 이제 샵을 같이 공유를 하는 거죠, 손님을. 그러면서 메이크업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머리를 하고 머리 하는 사람 중에서 다 하진 않지만 메이크업으로 연결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렇게 하다가 개인 손님이 늘면서 한 10년 넘게 거의 지금 생각해보면 13년이 훨씬 넘은 것 같아요. 그렇게 넘게 개인 샵을 운영을 하다 보니 이번에 이걸 인턴십을 교육을 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했던 것들이 너무 어렸을 때는 그때는 핸드폰에 발전된 시절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도 없었고 좀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개인 손님이 되게 많았어요. 10년 이상 된 손님들이 많을 정도. 그러니까 보통 뭐 짧게는 하루에 제가 많이 짧게 할 때는 10명, 많이 할 때 30명까지 됐어요. 하루에. 근데 그게 되는 숫자가 뭐 어떻게 되냐? 풀 메이크업을 하는데 짧게는 15분, 많게는 20분 안에 다 끝내야 돼. 그렇게 해서 손님들을 그러니까 흔히 이제 친다고 표현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손님들을 계속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말씀이 저는 이제 제가 잘 한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말씀을 놓치게 돼요. 현실에 너무 이제 적응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반복이 됐었던 그런 경험과 이제 과정이 좀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근데 그러다가 제가 결혼을 하고, 25살에 결혼을 했지만, 아기가 안 생겨서,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건강상의 문제가 오다 보니까, 유아가 32살이 아마 났을 거예요. 그래서 7년 만에 너무 어렵게 가졌죠. 그러다 보니까 일에 대한 또 열망도 있고, 그래서 아기를 낳고 그렇게 너무 감사한데도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만에 바로 복직을 했어요. 아기 낳자마자. 그러고 나서, 어, 이제, 저의 이제 다시 또 일이 또 시작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일을 하는데도 너무 좀 이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을 붙잡고서 교회화 되는 그런 시간표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제 저를 교회화되는 시간표 속에서 둘째 예den이를 낳으면서 제가 이제 교회화되는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고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육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아이들이 커가는 이때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사실 이게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지만, 현실은 사실 순탄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육아를 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포럼을 통해서, 사실 포럼이 제가 중요성을 또 많이 느끼는 게, 정말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포럼을 진짜 여러분들도 자주 하고, 많이 그런 것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또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잡은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의 기준은 창세기 1장 27절하고 사무엘상 16장 7절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외적인 아름다움도 있지만 진짜 아름다움은 영적인 아름다움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는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하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 그다음에 성공, 노력, 물질로 사람들을 많이 보지만 우리는 중심 보고 현장 나가는 전도자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이거를 붙잡고서 현장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은 돈 이꼬르 성공이잖아요. 즉 바벨탑을 향해서 이제 가는 걸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로 정답이 아닌 정답인 것처럼 정답이 아닌 것들로 이제 얘기를 하죠. 주위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너 몇 등 했어? 너 성적이 왜 이래? 그러면서 대학 가서 성공해야지. 뭐 대학 가면 뭐 다 성공하고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문화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 세상에 나오면 사실 더해요. 이것보다. 그래서 돈, 그다음에 물질, 성공 아니면 그냥 뭐 낙오자가 되는 것처럼 취급하고 페인 취급하고 뭐 게으른 사람 취급하고 또 실패한 사람처럼 취급하는 그런 속에서 이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런 속에서 계속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학교에서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 나오면 똑같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속해서 영적인 나만의 시스템을 언약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되거든요. 진짜 내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갈 수 있는 만큼의 훈련들을 이제 계속 하면서 해야 돼요. 평생. 그렇게 해야 내가 이제 바로 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복음으로 담 내리고, 물론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맨날 고백도 하고, 세상 나와서 근데 또 있으면 또 흔들릴 때가 많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내가 반복되고 하는 만큼 언약의 여정은 이제 뒤죽박죽 되겠죠.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기도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뷰티 전문의견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거를 결단을 하고, 항상 목사님 말씀에 집중을 하려고, 강단 말씀에
그래서 답을 내려고 하고 있고요. 증인이 되기 위한 그 이런 언약의 여정 속에 늘 기도하고, 그다음에 치유하는 뷰티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마쳤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지루한 시간일 수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귀담아 주시고 그다음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와의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인턴십을 봤는데 잘 질문을 안 하시던데? 몇 명 없어서 그러나? 어떻게 할까요? 좀 더 기다려 볼까요? 아니면 마무리할까요? 저도 질문해도 됩니까? 누구시죠? 얼굴이. 최은태 집사입니다. 아, 네네. 여기 랩런트가 아닌데. 우리 여기 여고생 랩런트들도 많은데 요새 랩런트들이 어린 나이에 벌써 화장을 시작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아이들 사실 이제 피부에도 안 좋을 텐데 아이들이 건강한 화장법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해서. 건강한 화장법이라는 건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이라는 거는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물론 뭐 다 테스트해서 나온 거긴 하겠지만 아이들이한테 사실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메이크업을 했거든요. 이게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어요. 하면 할 수밖에 없고 아름다움은 이제 근본적인 여자의 이제 그런 속성이기 때문에 예뻐지고 싶은 생각은 항상 늘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단지 제가 이제 청소년 아이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건 올바른 화장법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스킨케어. 뭐 이런 뼈드락지나 이런 여러 가지 피부 질환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혼자서 해결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을 수 있게 많이 났을 경우에.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그 흉지는 사람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특히 남자들. 막 이렇게 많이 보셨을 거면 곰보처럼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근데 그게 어렸을 때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즘에 워낙 또 SNS에 잘 나와 있잖아요. 유튜브에서도 메이크업 하는 그런 방법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자기한테 맞는 그런 메이크업 방법을 좀 개성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애들 저번에도 좀 봤지만 아이들이 사실 메이크업이 다 똑같아요. 얼굴은 다 틀린데 예를 들어서 눈썹 이렇게 하고 눈 다 이렇게 밑으로 그리고 입술을 다 이렇게 번지듯이 하는 그런 메이크업 방식이 너무 똑같을 때마다 너무 좀 되게 막 직업적인 의식이 생겨요.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지만 아이들이 좀 개성을 좀 찾아서 자기만의 메이크업 스타일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좀 건강한 메이크업을 좀 매뉴얼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있을까요? 저 메이크업 국가 자격증 준비하고 있는데 팁 같은 거 있을까요? 국가 자격증이요. 팁은 메이크업은 사실 많이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좀 지루하고 당연한 것일 수 있는데 메이크업은 많이 사람한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실무 그런 따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의 이런 테스터가 돼서 테스터란 말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딱 대상자가 돼서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피부 상태와 여러 가지 눈 모양 여러 가지를 소화할 수 있는 건 본인만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이 하라는 얘기밖에 할 수 없어요. 필기야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보통 메이크업은 실기가 거의 제가 알기로 80% 이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친구도 데리고 와서 많이 하고 엄마 데리고 하고 심지어 아빠도 데리고 하셔서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런 얘기밖에. 그게 답이에요. 많이 하라고. 또 있을까요? 근데 요즘에 그 어린 그 청소년들이 워낙 또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보면은 다 잘하긴 하더라고요. 자기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되게 저도 올바르다고 보고 잘하고 있고, 단지 좀 이렇게 좋은, 너무 싼 거는 말고 제품이 제가 써보다 보니까 비싼 게 좋아요.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당연히 지금은 안 되겠지만 너무 싼 거를 쓰는 거는 피부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좋은 걸로, 너무 싼 거 말고 그렇게 해서 하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스킨케어 좀 잘하고. 또 있어요? 네, 그러면 마무리하고 양미경 권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정미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 언약의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을 만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헌신해 주신 우리 기정미 집사님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모든 선생님들의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오늘의 작은 이 시간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237 5천 종족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